저희 교육진담이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라이브, 근데 원래 우리가 라이브라 별로 이렇게 감동은 없는데, 그렇죠? 제가 보니까 오늘 레옹님 넥타이가 라이브구나 싶은데요. 생방송이라 한번 좀 생방송이라? 매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아까도 얘기했는데 혼자만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왜? 예. 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호이고요. 자,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브로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정도 되시는 분들과 함께 방송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 외부 손님 모셨습니다. 자, 어떻게 본인 소개를 직접 하시는 것이 어떠신가 싶은데. 예. 반갑습니다. 수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EBS 강사 구명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렵게 보셨습니다. 그렇죠. 환영합니다. 대성 학원에서 강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 분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 되게 유명 강사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진행하시죠. 예,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제나 항상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하는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 순간순간마다 진행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 대답해드리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서 수험생 한 명 한 명, 그다음에 청취자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고민들도 가능하시다면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약속과 의지의 어떠한 노력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으로 이거 뭐 지금 난리죠? 교육방송계에서 가장 난리. 대교협이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뽑았어요. 문과생 의대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시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실은 뭘까요? 자, 오늘 교육진담이 밝혀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 2025년 대입 전형에 대한 대교협의 발표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님 한번 굵직굵직한 내용들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 혜림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전체 모집 인원이 네.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네. 근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2024학년도보다도 2025학년도 그 모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그러니까 감소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2023학년도랑 올해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죠. 올해도 34만 4,296명으로 5,000명 정도가 감소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에 해당되는 25학년도 모집 인원은 34만 934명으로 3,36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리고 또 수시랑 정시에서도 모집 비율이 조금씩 전년도 기준으로 소폭 변동이 있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 레옹님께서 수시는 뭐 25학년도로 갔을 때는 79.6%로 제일 지금 많이 높은 비율로 뽑고 있고 8대2죠.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요대 16개 대학으로 보면 정시 비율이 뭐 지금 40%인데 전국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아마 25학년도가 수시 79.6% 역대 제일 많은 수시 모집 인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시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 학생 모집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아무리 정시를 늘려라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것은 대학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그렇죠. 압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입시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까 내용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6개 대학, 주요 대학을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주요 대학이란 말도 좀 웃기긴 한데 그러면 안 중요한 대학도 있어? 저는 항상 언론에서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중요한 대학도 있는 거야? 주요하지 않은 대학은 뭐 어디야?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통상 뭐 그걸 말꼬리 잡지 않고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인기가 많은 대학 순서대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정시 비중이 한 40% 정도. 그렇죠. 그래도 수시가 60%다. 네네. 그리고 그 수시 중에 반반이 학종과 교과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입시가 그대로 이해가 되십니다. 334로 이해하세요?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더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는 34만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30만 대가 붕괴될 지점이 생기겠죠. 그렇죠. 슬프네요.
인구 절감, 이거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존폐이기. 그 2년 사이에 10,000명 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네, 네. 10,000명이 커요. 음.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네, 그 맞습니다. 10,000명이 심각하죠. 굉장히 큽니다. 음. 자, 그럼 주요 내용은 뭐가 있을까? 이번 대결 발표. 이제 학교 폭력? 네. 예전에 이제 이 글로리는 원이 재밌었어. 어, 투 영. 투 아니, 힘들었어. 아니 그것도 있지만 나 일부러 봤는데 학교 폭력 때문에 봤는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원, 투 다 보셨어요? 원 안 봤습니다. 원, 예. 투 보지 마세요. 보셨어요? 예, 저는 가족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보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네, 네. 어머님께서 보시길래 저도 따라서 봤더니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원은 정말 긴장감 있고 막 네. 그랬어요. 그다음에 철학적이고. 근데 투는 저는 멜로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다 괜찮은데 멜로가 들어가면 힘들더라고요. 이게 파장이 아주 심해서. 학교 폭력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학종에서 많이 이제 치우쳐 있었는데 이게 대학 전형으로 봤을 때 교과, 수능, 정시, 심지어 논술 전형에서도 이 학교 폭력을 이제 적용하겠다. 사실상 학교 폭력 이게 이제 된다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가기가 힘들다. 안 되죠. 네. 결론은 이거죠. 원래- 이건 되게 잘한 거. 아니 이거 원래 이렇게 됐어야 돼요. 네. 미국 같으면 뭐 어림도 없죠. 그렇죠. 네, 이런 학생들 자체가 뭐 음. 엘리트가 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아니, 우리 그 이수신 장군님, 훌륭하신 이수신 장군님께서 학생을 괴롭히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아니고요. 아니 이수신 장군님께서 저런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겠죠. 존경하신 분이거든요, 이수신 장군님. 네? 남을 약한 자를 괴롭혀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뭐든지 세상은 그 이쪽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죠. 음. 네, 어쨌든 학교 폭력은 안 됩니다. 네, 네. 비인부전. 네, 비인부전. 인간이 아닌 자에겐 재리를 전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어머 인간. 멋져. 어, 다시 한번 멋지게. 말씀. 라이브 나 적어야 되나? 다 되죠. 네. 나 이런 게 안 돼. 자, 자, 넘어갑니다. 예. 자, 요거 이제 가장 또 핫하죠. 핫하죠. 이게 정말 문과생 의대 가는지. 네. 오늘 진짜 주제. 지금 발표돼서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과기대, 성균관, 세종, 숭실, 아주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자, 지금 한 17개 대학들이 사실상 이제 여기에 이제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특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을 미적분, 기하, 그다음에 과탐을 이렇게 지정되어 있던 대학들인데 이거는 이제 해제했습니다. 자연계 공대를.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문과 학생들도 확률 통계와 사탐을 가지고도 공대를 간다. 네, 공대, 이과 쪽으로 지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이과 침공에서 문과생들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상황. 반격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활력을 너희들도 살아. 니들도 살 수 있어. 뭐 이런 희망을 준 거야.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이런 대학은요. 기존에 이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25학년도부터는 경희대, 동국대, 시립대, 연세대,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탐구 영역에 가산점을 줘요. 3% 이상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과 학생들이 과탐을 보고 교차 지원했을 때 사탐 보는 학생들이 유리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교차 지원이 특히 지금 여기 보면 연세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요한 거. 네네네. 이과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게 사탐에다가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형태가 됐고 또 아무튼 이 주요 대학들이 그 수학과 가탐 지정을 폐지해서 그러면 문과생들도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연계의 꽃. 네. 자연계 핵심.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의대 쪽으로 포커스를 딱 맞추려고 봤어요.
딱 봤는데 지금 전국에 의대가 39개 대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봤더니 야 이건 뭐 나도 한번 써보자. 조삼모사야? 이거 뭐야? 자꾸 아니. 그거 쓰면 안 돼. 오늘 넥타이 잘 메고 와가지고 왜 그래? 맞는 거 같지 않아요? 조삼모사. 네, 상황에 맞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뭔 말이야? 아니 그러면 문과 학생들한테 그 의대도 지금 이제 그러면 개방이 된다. 뭐 미지전. 근데 사실을 봤더니 의대 39개 중에서 23개 대학은요. 이건 그대로 수학 미적분 기하고 가탐이 그냥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그러면 공대랑 의대랑 이 대학들은 다르게 발표했다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공대는 되는데 그 자연계는 돼. 네. 심지어는 수학과도 미적 안 해도 와서 공부해 뭐 이런 건데 그렇죠? 의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대는 안 그래, 돼요. 근데 의대는 안 되는 거네요. 아, 참 한국의 현실을 보는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 고려대 같은 경우 공대도 이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의대뿐만 아니라 자연계 쪽에서도 수학은 미지정이에요. 의대만 이거는 의대뿐만 아니라 수학은 미지정이니까 확률 통계를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공대 자연계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정시 기준으로 예, 정시 정시입니다. 거죠. 네. 그다음에 10개 대학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가톨릭, 관동, 순천향대 이 대학들 의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학 미지정입니다. 확률 통계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탐구, 사탐, 과탐 다 봐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기는 문과가 문과 지원 가능한 거 아니야? 연세대 같은 거 딱 보니까 야 성균관대도 그러네. 딱 봤더니 과탐에다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요, 합불이 당내에 0.1점으로도 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가산점을 줘버리면 수학이나 과학에 가산점을 주면은 사실상 이거는 확률 통계나 사탐을 보고는 지원이 불가한 그런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확통하고 과탐하면 되죠. 좋은 전략인데. 왜 그러세요? 수학에다도 이제 또 확통하고 가산점 줄 수도 과탐하고 있어요. 수학에다. 여기 저기 수학은 가산점이 없고. 근데 아직 과탐에다가 이게 가산점 대학이 그 25 계획만 발표를 해갖고 세부적인 건 내년에 발표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변동이 가질 수 있는 일단 발표된 건 과탐에다가 이제 가산점 주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수학을 확률 통계 보고 탐구를 과탐 봐도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정시의 발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네네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은 의대랑 공대는 어떤가? 그렇죠? 지금 현재 이 발표한 내용 자체는 사실상 의대 공대가 구분이 별로 없는 걸로 그렇죠. 예.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의대나 공대가 다 동일하게 맞아요. 진행이 좀 된 상황이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뭐 공대를 우리가 침공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상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는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금명 선생님 오신다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네? 네, 제가 진짜 확통이랑 미적이랑 그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보시기에 확통을 하고 미적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간이다, 예. 양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또 단연간의 그 EBS 경험과 현장에서의 그 일태 강사의 어떠한 배경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예. 현실적인 체감으로 입시에서 확통과 미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제 학생들의 수학 능력인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의 어떤 가장 기준은 이제 수학을 좀 자신 있다. 예를 들어서 수원2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적분의 효과가 이제 발산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다 학생들은 저는 현장에서 미적분을 추천합니다. 미적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학이 조금 어렵다 또는 다른 과목에 대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확통이 좀 낮다. 이렇게 대부분의 저희 선생님들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실력과 그리고 학습 양의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EBS 방송이 공익방송이 맞네. 맞아요. 맞다니까. 맞네. 아, 이게 너무 점잖게 말씀을 하시네. 너무 괜히 점잖은데, 예. 아, 이거를 그러면은 그 유튜브용으로, 유튜브용으로 유튜브용으로 버전을 제가 버전을 바꿔서 어제를 바꿔주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수학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 죄송합니다. 결국 그것은 계급이다. 계급이 낮은 자가, 계급이 높은 자들이 노는 것에 오지 마라. 괜히 힘만 든다. 그러니 계급이 좀 되고 수학적 인사이트가 있는 애들은 미적을 하는 게 맞는 거다. 왜? 되게 유리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그 간격을 넘을 수가 없다. 안 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럴 때는 확통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대신 보시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버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을 바꿔주세요. 유튜브 버전을 해주세요. EBS 버전이 아니라. 그냥 안 되는 하지 마라. 이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제 동료들이나 또 많은 얘기를 했던 결과는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이 맞아요.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확통이 맞습니다. 단적인 어떤 이유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미적분은 수투와 연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했을 때 수투의 어떤 대비도 되고 그리고 확통을 했을 때의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습의 내용이라든지 점수를 따는 이런 등등.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과 학생들이요 미적분 그리고 문과 학생들이 확통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는 말씀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하시면 되는 아닙니다. 계속 오시고 내일 이제 댓글 올라오는 거지. 우리 어떡하나요?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확률 통계를 가지고 의대를 지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솔직히 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지 이제 조금 근거를 밝혀드리면 이제 최상위권, 상위권, 의대의 꿈과 희망이 있는 학생들, 목표가 있는 학생들은 만약에 이 학생들이 확통을 선택한다라고 보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죠? 조정 점수 부분에서 미적분 팀들의 수원2의 경향이 좀 셉니다. 특히 올해 3월 학평을 보니까 이제 거의 미적분 팀들의 수원2 점수가 확통 수원2 점수보다는 거의 한 2.5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통 과목의 파워가 센 거죠. 그러면 이 파워가 센 팀 안에서 최대한 수투하고의 연결성을 가지고 화합적인 공부를 한다면 미적분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미적분 팀의 수원2 점수가 높다의 부분과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과 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확통으로 빠지는 학생들은 대부분 조금 미적분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 또 학습의 어떤 능력이나 이게 조금 다른 과목도 봐야 되니까 실력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학생들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이들은 미적분 팀들은 수원2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오히려 표점이나 이런 거에선 훨씬 바뀐 어떤 2025부터는 미적분이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표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22학년도 같은 경우 23학년도 같은 경우 미적분 수학 만점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보통 3점 이상씩이 맞습니다. 높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통 아이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그냥 미적분을 다 맞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확통을 다 맞을 수 있다. 100% 자신이 있어. 그럼 이 친구는 미적분을 조금 해서 표점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자신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은 미적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시 쪽에서는 사실상 뭐 통합적으로 이렇게 다 봤을 때는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한 학생이 의대를 가는 건 정시 쪽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수학도 많이 불리하다. 이렇게 네네. 말씀해 수학도 주셨습니다. 불리하고 가탐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탐에다가 일단 가산점 주죠. 거기다가 만점자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가장 사탐에서 많이 선택한 생률이라든지 사회문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23학년도만 유독 사탐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네. 표준 점수가 이렇게 생률 같은 경우는 72, 그다음 사회문화 72 이렇게 나왔는데 22학년도까지만 딱 보더라도 생률 같은 경우는 만점 표점이 66에다가 사회문화가 68이었어요. 근데 생명하고 지구학이 과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과목이잖아요. 보면 22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생명과학이 만점자 표준점 72점에다가 지구과학이 74점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똑같이 만점자인데도 과탐 생지 선택한 애들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또 다시 가산점을 준다라고 예. 가정한다면 못 쫓아오는 거죠. 그쵸. 맞아요. 수학 안에서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확통이나 기하에 비해서 이제 보면 생지가 미적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점 자체가 조금 더 유리해진다. 그리고 좀 따라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도를 의대 포커스를 맞춰서 본 게 아니라 네. 공대 포커스를 맞춰서 봤거든요. 네, 이 제도의 배경에는 공대가 있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공대는 상당 부분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문과를 갈 거냐, 성균관대 공대를 갈 거냐. 이거 정말 애매하죠. 애매하죠. 애매한데 현실의 트렌드는 성대 공대를 가는 학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워낙 현재의 어떠한 그 인문학의 퇴조 현상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네. 사회적 배경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그 지금 현재 이 제도가 타겟을 하고 있는 것은 공대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는 이쪽에서는 뭔가 그 이렇게 물의 흐름처럼 보이지 않게 네. 이렇게 교체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연세대가 지금 확통을 딱 풀었잖아요. 네. 확통을 풀었어요. 그리고 과탐에 기본적으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3%인데 다분히 서울대 사회과학부랑 연세대 공대랑 우리는 경쟁하겠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의대는 이미 정해진 학생들이 가는 데니까 대부분 학교가 움직여가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공대와 자연계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정시는 지금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수시는 어쩔 건데요?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근데 학종은 일단 안 될 거 아니에요. 학종은 일단 학종은 안 돼요. 예. 무조건 이제 이 문과생 이과를 네, 간다는 건 맞습니다. 전공적 학종도 안 맞고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이 남아 있다는 거죠. 교과 전형 가능성이 클 수도 있잖아요. 왜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데. 그런데 점차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나 고려대 같은 경우나 건국대 같은 동국대 이런 대학은 지금도요 학생부 교과 80에 서류가 22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류라는 건 당연히 생기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 거고 특이한 같은 경우는 25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가 교과 전형 즉 추천 전형이죠. 추천 전형이 단계별로 뽑았거든요. 1단계에서 5에서 뽑고 2단계 이제 면접 수능 최저 없이 면접했는데 연세대가 이거를 없앴어요. 면접을 없애고 단계별이 아니라 일괄로 가면서 수능 최저를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연계 쪽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때는 꼭 여기에 보면 과학 탐구만 반영하게 돼 있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지정을 해요. 수능 최저에서도 과탐을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도 또 진짜 10년 이상 한양대가 학생부 교과전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양대가 바뀝니다. 한양대가 25학년도부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를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를 보면은 그냥 없어요.
미지적이에요. 그럼 이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럼 뭐 의대도 학생부 교과로 예를 들어서 수능체제가 뭐 미적분이라든 기하 지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진짜 내신이 역대급 최상의 진짜 1.0 이상의 내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그 이 제도를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죠. 예, 해가 동쪽에 서서 서로 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월드컵 2002년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거는 참 기적이었어요. 근데 문과생이 절대로 의대를 갈 수 없었던 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을 서에서 떠서 동으로 진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월드컵 4강입니다. 되는 애가 있어요. 예, 되는 애가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게 거대한 변화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연세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선택 과목을 네가 아무리 화통을 수능을 본 건 알겠어. 근데 학교 다닐 때 미적은 공부해봤니? 이거를 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2중 3중의 걸음망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만 변화가 시작됐다.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변화가 결국은 개별 대학의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각각의 그 대학이 갖고 있는 힘과 에너지와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진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풀어야 돼요. 한양대는 끝없이 혁신적인 학생들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공대든 뭐 그 공대가 중심인 학교니까 어떻게 되든 문과적 뇌를 갖고 있던 이과적 뇌를 갖고 있던 똑똑한 애들이 들어와라라고 하고 뭔가 인사이트 갖고 있는 애들이 들어와라라고 얘기하니까 우린 다 풀고 있다 우리가 뽑아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제도가 눈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어떠한 내용들과 함께 종합해 봤을 때는 결국은 앞으로는 개별 대학들의 입시 요강 발표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하긴요. 일요일 날, 아까 월요일 날 오전 11시다. 월요일 오전 11시에 오시면 교육진단 라이브 방송이 있다. 라는 거고 21일 날이죠. 일요일 날? 네네. 네, 5월 28일이죠. 5월 20, 아마 8일, 28일, 21일 날 저희가 전체 설명회를 갖습니다. 교육진담이 5월 21일 날 아마 이번 입시 제도, 입시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마 전면 해석을 하는 설명회를 한 1시간 반짜리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도 근데 질문 좀 해주십시오. 왠지 25학년들 그때 약간 이게 보면은 수능 체제가 없던 대학들이 수능 체제가 막 생겨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싸한 게 이거 수학의 비중이 되게 더 커지고 있어요. 수학 비중이 지금 의외로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이 정시에서 이게 반영 비율 자체 국수, 영과, 탐구 반영 비율도 지금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살짝 보니까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35였는데 40으로 올라간 대학들이 생긴다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25학년도부터는 이게 이제 그 지정이 폐지된 대학들이 생기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던 대학들이 연세대라든지 이 교과 전역에서 한양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수능 최저가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변화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민우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의대들 뭐 찾아보면은 아니 뭐 한두 명 있겠죠. 갈 수 있어요. 있겠지. 근데 이제 월드컵 4강이랑 교과 전역은 다시 안 돼요. 뚫을 수 있으면 뚫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조건만 잘 갖춰서 찾아보면 갈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멀게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교학점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거기까지도 계산한 전형들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건 뭐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화가 시작된 거고 결국 그 변화는 개별 대학들이 각각의 처지에 맞게 이제 애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어떠한 수준과 자기들이 원하는 교육적 이념과 가치를 갖고 학생들을 뽑는데
한국 대학 입시의 특징이 명확한 피라미드적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서열을 올리고자 하는 대학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대학의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교의 배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고등학교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학교의 변화, 특히 학교의 내신의 변화. 궁극적으로 이제 미적을 절대평가가 됐을 때, 미적이 수능 내신에서의 절대평가가 됐을 때, 이런 거라든가. 또 하나는 미래 사회에서 확률 통계를 수학한 학생과 미적을 수학한 학생.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근본적으로 들어갔을 때, 확통을 해도 된다라고 보는 대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적은 내가 가르치겠다, 필요하면. 대학에서 내가 가르치겠다. 이런 어떠한 욕망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각의 대학의 처지에 맞게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도 보면 이 수학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사실 수학 때문에 꿈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저는 그냥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통으로도 많은 기회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희망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을 기존에 어렵기 때문에 많이 어떤 포기나 이런 것들을 많았잖아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전략을 잘 세우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학교에 이과 계열, 자연계 계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한번 많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구명석 선생님 같은 분을 교양학부 그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을 학원에 내지 말고 저기 우리 학교 신입생들 중에서 확통한 애들은 우리가 우리 학교 겸임교수 구명석 선생님한테 한 학기 동안 미적을 수강해. 교수된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가르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겠다. 대학도 뭐 꼭 4년 다니는 법은 없잖아요, 대학이. 방과후 대학 방과후 교수 방과후 교수인데 방과후 교수가 나옵니다. 방과후 교수가 나오는 방과후 거야. 교수.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 흐름인 거니까. 미적분 전문 방과후 선생님. 거기서 그래서 이배철 선생님이니까. 거대한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 눈으로 우리 눈에 실제 들어왔잖아요. 이게 또 현 중위가 결국 대학 입시 치를 때는 이건 더 거대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와 신호, 실제 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다. 월요일날 11시입니다. 월요일날 11시. 매주 월요일 11시. 네, 좋아요, 구독. 아니 그것도 있잖아요. 사실상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해도요. 예. 사실상 수원 수투에 수투가 이 미적 원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미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구명석 선생님 얘기가 저는 전적으로 예. 좀 동감하고 나중에 방과후 교수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학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대에서 물리를 안 하고 왔어. 물리를 안 하고 왔어.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너는 대학을 5년을 다녀라. 어. 아니면 4년 6개월을 다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괜찮네요. 대학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너는 대학을 그러면은 4년을 못 다녀. 너는 4년 6개월을 다녀. 예비과정 6개월 동안 미적, 물리1, 물리2, 화학원, 그거 나오겠어, 진짜로. 공부해. 네. 프리과정이야, 프리과정이야. 이렇게. 그럼 방과후. 불러서 우리 수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뭐 저는 이런 것을 물론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쵸. 일단 뽑아놓은 상태 속에서 그 학생들의 졸업이라고 하는 것들까지 우리 학교의 문에 넣는다라고 하는 거고 인구 감소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가 있고 수학적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일단은 우리 학교의 문 안에 넣겠다. 뭐 이런 어떠한 그래서 건축학과 6년 하는 거야? 5년이죠. 5년이나 5년도 있고 6년, 네. 5년, 1년 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4년 만에 뭘 해. 이렇게 되는 그죠. 거죠. 바쁘잖아. 맞아요. 너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뭐 1년 더 다니면 등록금 더 내는 거죠. 아유, 중요하죠. 정원이 넣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이 20억 년도에 또 새로운 게 고려대가 네. 논술을 부활했습니다.
제 300명 정도? 300명, 340, 음. 350이 넘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근데 또 상명대, 뭐 상명대 같은 경우도 논술이 없었는데 상명대 논술을 또 개설했고 을지대, 신한대 고대 이런.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옆에 있어요. 고려대 논술 전형 그 부활은 저는 이제 대학별 고사에 대한 볼 때 수능 체제도 있더라고요. 4개 영역 합할로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예, 고려대학교가 논술 전. 이 부분 또한 앞으로 입시에 대한 어떤 준비, 대학별 고사 내신이 아무래도 이제 고교학년 되면은 변별력이 잃어가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의 어떤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고려대도 이제 다시 논술을 부활하면서 진행하는 거. 연세대학교가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을 봤는데 25학년도부터 과학 논술 폐지합니다. 그럼 과학 선생님들은 이제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새로 부활이 되고 이게 지금 진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요? 수시의 저정 자체 지금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추천 전형, 그 다음에 활동구수, 종합 전형 활동구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이제 논술까지 이제 다시 이제 합세가 되는데 인원이 뭐 300명 정도 되지만 또 새로운 또 이제 그 경쟁 이렇게 하나가 늘면 또 입수시에서 경쟁률 자체가 좀 분산되는 그런 또 느낌도 제 있어요. 생각에는 이거 고대 논술 부활은 고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논술이라고 하는 전형은 모르겠어요. 교육진담을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시청자분들은 그냥 논술은 없다 앞으로. 왜냐면 이 배경이 뭐냐. 고대가 1년에 4,000명 정도의 신입생을 뽑는데 이게 350이 안 된다는 것은 10%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문이과로 나누게 되면 거의 한 150명, 170명, 180명 정도, 자연계 경우 170에서 180명 정도를 논술로 뽑는다. 그러면 수능 체제를 깔고선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명확하게 소수의 선택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아이를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예전에 고대가 논술을 갖고 있을 때는 1000단위로 뽑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300명 단위를 뽑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논술은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논술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고대가 논술의 효과성을 가지고 이걸 부활했다면 예전처럼 1000단위로 뽑아야죠. 근데 이거를 300단위로 뽑았다는 거는 논술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입시 제도야를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의 근본은 바꾸지 않았는데 아까운 게 있는 거야. 저 하나고에 저거 교직이 저 외대부고 대신 저거 5등급인데 얘가 우리 학교에만 오기만 하면 괜찮은데 얘가 올 방법이 없네? 이런 거예요. 저 서울 영재고에 제 꼴찌지만 서울 영재고 꼴찌라도 우리 학교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올 방법이 없네? 이런 애들에게 숨통을 터주는 거죠. 아니면은 저기 무슨 일반고 애 중에서 뭐 이상한 천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우리 학교에 올 방법이 없네? 그 애들을 뽑겠다. 근데 그 애들을 뽑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한 300명 정도만 우리가 걸을 수 있다. 이거인 거고요. 그래서 고대 논술이 앞으로의 어떠한 움직임이라든가 대학별 고사에 대한 어떤 변화들은 연대도 마찬가지고 고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뽑는 인원을 항상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딱 보고서는 아까웠구나. 그 애들 놓치는 게 많이 아까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장고가 고려대 통장 장고가 이거는 고대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거는 다른 괜찮을까? 거라고는 모르겠어요. 괜찮을까? 전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조단위의 예산을 쓰는 대학이기 때문에 고대나 연대나 그리고 뭐 유보 자산 자체 그다음에 대학의 기부금 자체가 뭐 몇 천억대가 들어오는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들이 그건 아닌 거고 어쨌든 300명 정도의 논술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3만 원 오지 않겠어요? 돈이 얼마야? 3만이 오겠네요. 네. 어쨌든 그럼 이제 어떤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고대 정도가 뭐 돈 때문에 했다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은 해보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농담입니다. 네. 연대보다는 적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일단 연대는 연대- 논술을 계속 했으니까. 아니 연대는 돈이 뭐 워낙 많은 그러니까. 대학이니까
그러니까 연대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논술 그동안 몇 년 동안 안 했으니까. 일단 연대는 논술로 돈 많이 벌. 일단 뭐 연대보다는 좀 적으니까 좀 배 아프지 않을까. 지금 근데 분위기 자체는 살짝 지금 연대 고대가 이게 예전에는 확실하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약간 좀 연대대가 약간 밑으로 살짝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 논술 시장은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요? 연대가 과탐이 폐지되고 그리고 고대가 또 예전에 효과가 좀 많았거든요. 논술 시장에. 그래서 아마 교육적인 현장에서는 아마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변화의 어떤 또 하나의 한 출발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희망이잖아요. 보실 수 월드컵 희망입니다. 4강. 맞습니다. 전 오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 4강. 수학에 대한 희망, 네. 논술에 대한 희망. 논술에 네, 월드컵 4강인데요. 뭐. 어떡하지? 대학교에 대한 희망. 네. 반가워. 방과후 교수. 반가워 교수.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라이브 방송이라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얘네 입시 방송 왜 이렇게 오래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추후에는 여기에 올리시면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시고 네, 댓글 말씀하는 거. 궁금한 네. 점, 고민사항.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다음 진행할 수 주부터는 있겠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공지를 하겠지만 댓글을 바로 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네. 다음 주도 계속해서 라이브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금영 선생님, 네. 김영석 방과후 교수님께서 주 교수님. 좋은 채널이 그럼 Q&A가 바로 답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거 고정 멤버 요대로 네. 진행할 수 있도록 좋네요. 하겠습니다. 뭐 그래요. 넥타이 안 어울려요? 진짜 안 어울리네. 솔직히 말할게. 되게 잘 어울려요. 네. 되게 잘 멋지세요. 어울리고 네. 되게 멋있어요. 본인만 튀려고 절대 말하지 않은 티가 확 나요. 라이브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식 설명회, 교육진담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식 설명회도 또 알려드리고 거기서도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네. 마치고요. 김원 선생님, 금영석, 방과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도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